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줄 건데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건 이미 준비됐을 거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북한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 무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무조건 다 결론 문제야. 무조건 다 결론 문제야. 바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핵무기 보유의 지속성 또는 추가적인 핵 개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세요. 이 핵 보유 그리고 또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기존의 대칭 전략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과 전쟁 억지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NPT (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지만 역시 이 NPT 94년에 북한이 탈퇴했듯이 우리 또한 NPT와 무관하게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또한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말해보세요. 관련되는 거 부분인데 북핵 관련해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냐. 예전에 이제 트럼프랑 협상을 했잖아.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싱가포르 협상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다시 핵 재무장을 했는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다가 커다란 경제적인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은 그 근거를 2개, 3개 이상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반대인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고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이제 반박 질문을 좀 할 거야. 그런데 북핵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뭐 관계는 없는데 설사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핵을 포기 안 할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대한민국도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것에 자신의 견해를 좀 가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핵을 만들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핵 무장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만들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기 직전까지 가는 거는 핵 무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결론이라니까 결론. 그럼 자기 견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라면을 질문이 핵 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야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럼 해야 된다. 핵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핵 갖는 거지 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만들기 전까지 간다. 그럼 무장 안 하겠다는 거잖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가 저기가 쏘겠다 하고 대충 뭐 전시 상황 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있잖아. 네. 그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어디 군에서 핵무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답하라고 한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답하면 돼. 일반 대학 면접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여기는 사관학교 면접이잖아.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핵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추상으로 도피하는 거야. 더구나 같습니다.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핵 무장한다에 대해서는 약간 예안이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럼 그냥 무장하면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무장하지 말아야 되면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가 어딨어. 양시론 양비론 안 돼. 둘 다 맞다 안 돼. 둘 다 틀리다 안 돼. 야, 갑자기 전투기가 발전하는 것 같다?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서울시 항공에 이거 전투기 소리야? 잖아. 민항기가 저 소리 나? 민항기는 저렇게 소리가, 민항기 소리는 일단은 지금 서울상공에서는 민항기는 평화야. 영해. 그럼 수송기는 수송기 약간 소리 나. 그래도 전투기의 그 굉음은 기지에서 완전히 F-16 귀 찢어진다, 찢어져. 수송기는 C-130. 네, C-130. C-130이 있는데, 타갔지, 내가 C-130 탔는데, 대구까지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딱 갔는데, 다 앉았는데, 다들 이제 후보생들 앉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뜰까? 아니, 무슨, 천장 보니까 코일이 보여, 막. 근데 이제 C-130 수송기야. 그래서 물품 수송도 하고 경력 수송도 해. 그래서 공수대원들 낙하 훈련할 때 C-130이나 태워가지고, 이렇게 전투기 굉음이 많죠.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가만히 있어봐. 9월 25일입니다. 그치? 아주 국군이 날 연습하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안에 기름 냄새도 나. 나 연습해가지고. 그거 타다가 있잖아. 민항기 타잖아. 완전 호텔이야. 어쨌든 군에서는 명확하게 자기 견해를 가져가라. 애매한 표현은 NO. 오케이,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줄 건데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건 이미 준비됐을 거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북한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 무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무조건 다 결론 문제야. 무조건 다 결론 문제야. 바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핵무기 보유의 지속성 또는 추가적인 핵 개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이유. 북한적으로 핵 전력에 있어서 비대칭 전력이 핵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핵을 포기한다면 대칭 전력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할 것인데 대칭 전력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을 전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대칭 전력 문제는 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 핵을 나라 통치 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고 핵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던져서 그를 이용하여 수차례 무혈 행동하고 그것이 그 이유가 북한 내 통치를 위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면 그 안에 있는 혼란이 북한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전략적 이유와 핵을 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함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북한의 한반도 관련된 전략 전술 중에서 특히 기본적인 전략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적인 주도권 그러면서 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감으로 인해 남한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측면이고 그와 같은 전략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핵 자체를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카드에 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도 식량 문제 그리고 최근에 특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핵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 통치 수단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핵을 무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부분 것의 국제적인 위상을 북한 주민 홍보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보다도 자신의 통치를 안정화하는 그와 같은 도구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전략적 이유와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핵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현재 모 후보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다. 예전에도 그렇게 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북한의 핵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고 그리고 심지어 핵을 포기하게까지 할 수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후보의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지금 이 정도로까지는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때 외교가 성립된 것이지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핵을 추진하며 북한 그 스스로의 집단이 아닌 러시아와 결탁하여 더욱 크게 전쟁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그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죠. 자신만만히 하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핵 보유 그리고 또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기존의 대칭 전략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과 전쟁 억지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NPT (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지만 역시 이 NPT 94년에 북한이 탈퇴했듯이 우리 또한 NPT와 무관하게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또한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의 견해 말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핵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했듯이 대칭 전력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전력은 북한을 초월하고 두 번째, 핵 무장을 실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압박이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력이 갖춰져 있다는 점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핵 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짧았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세요.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칭 전력만으로 전쟁 억제가 가능하고 국제적인 압력에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미국 핵미국과 같은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한 실 정도 보충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대한민국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 대 핵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와 같은 커다란 위기 상황을 가져올 것이고 서로가 윈윈은커녕 윈루스 게임이 아니라 루스 게임으로 이끄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핵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고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핵으로서 북한 핵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대강의 구도로 가는 거고 보다 더 위험 요소만 키울 뿐입니다. 기존의 대칭 전력, 육해공군,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쟁 억지가 가능하고 핵무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사일에 탑재해가지고 한반도를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기미만 포착을 해도 또 발사했었을 때의 방지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원점을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대칭 전력으로서의 전쟁 억제 가능성 그리고 비핵 무기로 그리고 핵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NPT에 가입돼 있고 NPT에 가입돼 있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국제법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관계라는 독특한 그와 같은 집단 자위권 발동을 기준으로 해서 유엔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50조 이항국 사항에 있어서 전쟁을 개입하게 되는 부분 것에 대한 예외적으로 집단 자위권 발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핵우산 속에서 우리는 국제적 협력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압력은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보다 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투자의 감소, 경제적인 리스크의 증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됐었을 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대칭 전력을 통해서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한미 관계의 훼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위험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그와 같은 대칭 전력으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점령함으로써 핵 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민간인보호 차원에서 세 번째 이유를 만들어도 될까요? 국민보호 이 부분 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별도로 요 세 번째 부분 것을 얘기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 게임 이론에서는 결국은 둘 다 자멸하는 거예요. 루스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크게 영토가 큰 지역도 아니고 이 메뚜기 이마빵만한 이 작은 나라에서 만약에 핵을 썼다 그러면 다 자멸하는 거죠. 민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와 같은 국민들 또 군인들 다 비극적인 것으로 아주 넣어도 괜찮아요. 따라서 저는 대칭 전력으로서의 전쟁 억제 가능성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 거기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스 게임이 되지 않아야 되고 민간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을 또 북한 주민을 모두 다 인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